사가 관련된 사건들이 꽤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 육상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직접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서영 기자, 지금 제주 기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굵은 빗줄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태풍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해상의 물결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도 모두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제13호 태풍 링링은 초속 45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서쪽 약 330km 부근 해상까지 근접했습니다. 당초 내일 새벽 3시쯤 서귀포 서쪽 약 150km 부근까지 근접해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속 38km로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애 근접 시간은 새벽 2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주 산간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 초속 50m 이상의 강풍과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도 물결이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고 항공기 90여 편이 결항하고 지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주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든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를 지나 서해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돼 전남 지역도 오늘 밤 늦게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2012년 태풍 볼라벤과 경로가 비슷해 전복 등 해상 양식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중계차가 나가는 진도 서망항 연결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전망대 배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파도도 조금씩 일렁이고 있습니다. 전남 거문도와 초도를 비롯해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먼바다 등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고요.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링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완도의 전복 양식장 등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상 양식장 어민들은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국토 최선함단 신안 가거도인데요. 태풍 소식에 이미 주민 200여 명이 여객선 등으로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목포와 완도, 여수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태풍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경남 서부 지역, 지리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온 이곳 삼천포대교는 아직은 비바람 없이 잠잠하지만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긴장된 모습인데요.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주변 삼천포항에는 어선 천여 척이 피항했고 어민들도 양식장마다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태풍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경남 전역에서 어선 14,300여 척과 여객선 36척이 피항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경남 모든 여객 항로도 운항을 멈춥니다. 이번 태풍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경남에 초속 20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과 섬 지역은 초속 30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도 내리겠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모레까지 지리산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아직 지리산에서 하산하지 못한 등산객이나 야영객은 지리산 국립공원 대표 번호인 055-970-1000번이나 119로 전화해 대피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진주 남강댐은 오늘 저녁부터 남강 본류 방향으로 1초에 150톤을 방류 중입니다. 사천공항과 김해공항은 제주를 잇는 노선들이 결항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태풍 진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출발 전 결항 정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은 이 시각 현재 일본 서부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억수 같은 비와 세찬 바람, 높은 파도를 동반한 링링은 특히 오키나와 인근 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쿄 황현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대한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거리를 덮었습니다. 철제 시설물도 힘없이 무너졌고 실내 체육관 지붕은 폭격을 맞은 듯 날아갔습니다. そうですね、予想以上の被害ですね。とりあえずもこの応急処置として雨漏りをしないように。 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일본 서남단 미야코 섬의 모습입니다. 전체의 80%가 넘는 2만여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와 상점들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冷蔵庫も使えないし。はい。冷蔵庫の中身が一番心配です。 공항에선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関東で見る台風の規模とは全然違くて、人生で初めて見た規模の台風でしたね。 일단 피난 권고는 해제된 가운데 주민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링링은 오늘 새벽부터 일본 서부 전역을 영향권에 뒀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를 경고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규슈 남부는 200mm, 규슈 북부와 시코쿠, 가고시마현 등에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토사 붕괴나 저지대 침수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대 초속 65m에 이르는 강풍에 일부 해안가엔 해일 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 재난당국은 남동 해상에서 발생한 또 다른 태풍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15호 태풍 파사이가 북서 방향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모레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번 태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빠르게 북상 중이기 때문인데요. 실시간으로 태풍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현재 위치와 여러 가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위치부터 알아보죠. 태풍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네, 13호 태풍 링링은 제주 남쪽 400여 킬로미터까지 바싹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중심 부근에 시속 160km 이상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의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은 북상 속도가 한두 시간 전보다 2배나 빨라져서 시속 38km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 보셨겠지만 태풍이 일본에 거센 비바람을 몰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역시 이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태풍에 동반한 강풍 역시 더욱 거세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태풍은 이제 오늘 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고요. 그리고 토요일인 내일 새벽에 제주 부근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 2시간 정도 훨씬 빠른 내일 오후 3시쯤 북한 황해도 옹진방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올라올수록 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슈퍼컴 예보를 보면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바람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서 몰아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강수 같은 경우는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최고 200mm가량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에는 5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해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번 태풍이 올라오면서 최고 초속 55m 이상, 그러니까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역대 태풍들 가운데 매미, 뿌라비룬 등에 이어서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주와 서해안, 남해안에도 초속 40에서 50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이 정도면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수도권 등 내륙 지역에도 최대 초속 35m의 강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 위력이 상당한데 지역별로 고비가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네, 지금 이미 제주 전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 그리고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해상으로는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특보는 오늘 밤 사이 순차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와 충청 지역, 그리고 내일 아침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태풍 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그리고 13호 태풍 링링과 함께 앞서 보셨겠지만 15호 태풍 파사이도 현재 일본 열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9월인데도 태풍 발생이 매우 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태풍과 가까이 있는 지역의 상황이 궁금한데 KBS 재난 CCTV를 통해서 지역별 상황 짚어주시죠. 네, KBS 재난 CCTV를 통해서 현재 태풍 북상을 앞두고 있는 지역별 상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 마라도의 모습입니다. 태풍과 가장 가깝고요. 거리가 400km 남짓으로 가까워지면서 아주 거센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거센 비바람으로 카메라가 흔들리기도 하고 빗방울도 보이고 내일부터 이 지역에는 최대 10m의 높은 파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성산 일출봉의 모습인데요. 지금 시간이 늦어지면서 점점 어두워지고는 있지만 하얀색 포마를 일으키면서 밀려오는 파도가 보이죠. 현재 제주 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벌써 불고 있고요. 한라산 입산이 통제됐는데 내일 비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제주도의 올레길 탐방 등도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지역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이 시작되고 있는 남해안 지역의 상황을 KBS 재난 CCTV로 실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다음으로 태풍과 가까운 일단 전남 완도 지역인데요. 지금 비바람이 강해지면서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고 있고 이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선들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불빛을 밝히면서 항구로 들어오고 있고요. 항구에 이미 정박한 어선들은 태풍이 지나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남 신안 지역의 가거도 지역을 가보겠는데요. 이 가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늘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은 지역인데 현재 바람이 강해지면서 연결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거도 말고 그 다음은 전남 여수 거문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문도 지역에서도 지금 방파제 부근인데요. 해안도로가 있고 그 옆에 방파제가 있고 그리고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밤부터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니까요. 해안 지역 출입을 삼가고 방파제 주변은 월파 우려가 있으니까 가급적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도로에 불이 밝아지고 비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북쪽입니다. 전남 목포시 북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오전 9시에 태풍이 가장 근접해서 지나갈 전망인데요. 항구 가득 어선들이 피항을 해 있고요. 일단 아직 피항하지 못한 어선들은 오늘 밤 태풍이 다가오기 전에 단단히 결박을 하시고 작은 배는 무트로 올려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대비를 해야 합니다. 태풍은 예고된 재난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만 하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어지는 KBS의 재난방송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태풍 대응 단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예슬 기자, 태풍 위기 경보가 격상됐죠? 네, 제주 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효되면서 정부는 오후 들어 태풍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재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도 2단계로 올리고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현재 중대본 인력 34명이 긴장 속에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 태풍의 진행 경로와 규모에 따라 인력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모든 시도에 상황관리관을 보내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한 바람이 불 경우 교량을 통제하고 각종 낙하물 안전 대책, 해안시설 대비책 등을 강화해달라고 자치단체에 주문했습니다.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빗물 저류조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건설 공사장 등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대비해서는 옥외 광고물과 무더위 그늘막 등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구조물도 점검했습니다. 경기도는 노후가옥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이 마을 회관 등에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강의 홍수통제소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합니다. 국내 다목적 댐 20곳에서 54억여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댐 저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면서 육해공 교통수단이 모두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바람에 큰 영향을 받는 하늘길에 이어 육상과 해상에서도 운행 중단을 검토하는 등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태풍 링링. 링링이 점차 북상하면서 하늘길부터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될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기 결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결항 여부는 수시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드시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안전을 위해 통행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일 경우 트레일러나 고속버스 등 바람에 약한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교량 구간의 경우 평균 풍속 초당 25m 이상이면 진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도로공사는 일반 차량이라 하더라도 바람의 강도에 따라 경찰과 통행 제한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속도로 통행 제한 정보는 기상방송과 교통정보 안내 표지판을 통해 수시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고속철도 역시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열차 운행 속도를 줄이거나 운행을 중지하게 됩니다. 코레일과 SR은 초속 30m 이상 바람이 불 경우 고속철도 속도를 시속 170km 이하로 제한하며 초속 45m 이상 바람이 불 경우 아예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바닷길도 선박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지역에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 지역 항포구의 여객선 출항이 상당수 통제됐고 내일은 전면 통제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가을에 오는 태풍은 더 큰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요. 역대 9월 태풍이 남긴 피해는 얼마나 컸는지, 또 가을 태풍이 왜 강력한 것인지 황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깎이고 무너져 내린 산등성이, 구겨져 버린 송전탑.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핥히고 간 한반도 모습입니다. 초속 60m 역대급 강풍에 130명의 사상자와 4조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07년 9월 북상한 태풍 나리는 제주와 전남에 물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에 하천은 넘치고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20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교통이 끊기면서 2만 명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이번 링링과 비슷한 경로로 올라왔던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는 수도권에 직격타였습니다. 최대 초속 52m 거센 바람에 도심 골프 연습장이 통째로 날아가고 300년 고모까지 뿌리채 뽑혔습니다. 날아든 기왓장에 맞은 80대 노인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9월 태풍이 유독 강력한 이유는 여름철 뜨거워진 해수면이 태풍의 몸집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동 속도도 빨라 위력은 더 셉니다. 세력이 약해지기 전에 이 상층 제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9월 태풍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22%는 9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가정에서 강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강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동차 주변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앞유리는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혀 깨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 5월 부산을 덮친 강풍에 공사 중인 초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이 깨져 떨어졌습니다. 당시 바람의 순간 최대 초속은 18m로 깨진 유리창 파편은 100m가 훨씬 넘는 거리에 인근 주차장과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13호 태풍 링링의 순간 최대 초속은 50m 정도로 이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진다면 날아간 파편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을 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집에서는 그 창틀 사이에 신문을 꼽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강풍이 올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낡은 아파트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아파트 외벽 일부가 강풍에 날아갈 수 있고 난간대처럼 녹슨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간대가 오래돼가지고 좀 지지대가 약해졌을 거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데 콘크리트가 이제 경화가 됐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약간만 충격을 줘도 파손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베란다 등 집안 주변에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놓는 게 가장 손쉬우면서도 중요한 사고 예방법입니다. 또한 건물의 출입문을 모두 닫고 가스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태풍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기상 전문가와 함께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풍 링링이 발생 초기보다 세력이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강해진 겁니까? 네, 그렇죠. 그 태풍이 처음 발생할 때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강해지는 건 당연한데요. 네. 이 태풍이 지난 9월 2일 발생해서 9월 8일 좀 약해질 걸로 보이는데 대략 한 일주일 사이에 네. 오늘 새벽이 가장 피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4단계의 매우 강, 중, 약 이 4단계의 강도 중에서 현재 매우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태풍이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예. 태풍이 대개 육상에 상륙하면 세력이 약화되기 그렇습니다. 마련인데 지금 서해로 올라와서 한반도 가까이 오면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 태풍이 강도가 결정되는 게 바닷물의 온도가 얼마나 따뜻하냐. 예. 그다음에 지면 마찰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산을 스치느냐 안 스치느냐. 그다음에 하층과 상층의 바람 그 윈드시어가 크냐.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태풍이 현재는 발생해서 어제 특히 이 태풍이 대만 동쪽에 약 29도 안팎의 따뜻한 바닷물 위에서 머뭇거리면서 예. 태풍의 에너지원이 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흠뻑 머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력이 커질 조건을 네, 딱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생해서 지금까지 거의 그 진로를 보면 직선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태풍이 뭐 오늘 또는 대개 내일쯤 되면 다른 통상 태풍 같으면 방향을 이제 동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동쪽에 지금 거대한 열대 고기압이 아열대 고기압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직선 고속도로 달리듯이 지금 달리기 때문에 동쪽으로 틀지 못하고 이 틀 때 많은 힘을 잃는 게 태풍의 특징인데 예.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새벽에 피크를 보였고 그 이후에 조금씩은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 링링이 그 서해상으로 진출할 때까지 그 강한 위력, 매우 강한 그 상태는 유지하면서 속도 이론적으로는 좀 줄지만 그 우리 내륙에 큰 피해를 줄 그런 강한 바람 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태풍이 서해로 올라오게 되면은 한반도는 태풍의 진행 방향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 그러니까 전체가 위험한데 왼쪽은 안전하다가 절대 아니고요. 가항 반원. 자, 태풍의 반시계 방향의 순환의 그 편서풍의 힘이 더해지는 쪽이 오른쪽이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왼쪽은 반시계 방향의 예. 편서풍이 좀 감소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보다 왼쪽 가항 반원이 좀 더 한 20% 정도 힘이 약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동해상으로 만약 이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면 우리나라가
왼쪽에 놓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서해상으로 지나기 때문에 정확히 오른쪽에 놓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태풍 영역에서 피해를 볼 텐데 문제는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동쪽보다는 태풍의 중심에서 가까운 서쪽 지방이 더 큰 바람 피해 입을 것으로 지금 화면에 풍속에 따른 피해 그렇습니다. 도표로 나가고 있는데 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초속 40m 정도면 사람이 당연히 그 힘이 약한 사람은 뭐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그 다음에 나무가 큰 거목이 뿌리채 뽑힐 정도거든요. 50m 이상, 지금 현재 한 45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륙이 아닌 바다 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를 지나가는 배는 당연히 없을 것으로 보이기 예. 때문에 그 정도인데, 자 이게 서해상 진입하면서까지도 한 35에서 40m 정도의 초속 그 강풍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 2000년도 태풍 뿌라비론, 2010년 태풍 곰파스,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이 제주도 서쪽 지났고 이 서해상으로 지나서 뿌라비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또 이번 링링처럼 직진해서 황해도로 상륙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태풍이 그대로 전향을 하면서 힘을 잃지 않고 곧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드는 우리나라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역대 태풍 순간풍속 1위부터 6위까지의 태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13호 태풍 링링도 현재 예상대로라면 이 안에 들어갈 확률도 높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보여주는 표는 순간 최대 풍속이거든요. 예. 자,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그걸 최대 풍속이고 순간 풍속은 순간적으로 휙 부는 바람의 그 풍속인데 예. 1위가 2003년 태풍 매미가 남해안에 상륙할 때 초속 고산 지방에서 초속 60m의 바람이 불었죠. 기억납니다. 뭐 골프 연습장에 그 쇠기둥이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태풍의 매미 때 마산에 그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태풍이 저 기록을 깨진 못하겠지만 서해상 지나면서 하여튼 유력적인 바람 힘을 가지고 지금 북상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바람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번 태풍이 바람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 9월 2일 발생해서 9월 지금 6일인데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거의 전향을 하지 않고 오고 있기 때문에 있는 힘, 따뜻한 바닷물로부터 있는 힘을 다 지금 모아서 오는 형국이고 서해상 진출하면 상대적으로 1, 2도 낮은 해수면 온도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한쪽 날개가 한라산 스치거든요. 그러면서 좀 약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급격히 힘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지금의 위력 45m 초속 이런 거보다는 분명히 약해지지만 35m 이상의 강풍이 예상이 되니까 아까 표에 봤듯이 초속 30m 이상의 바람이 불면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북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는 5일 뒤에 태풍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뭐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러겠죠.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수치 예보를 하게 되는데 자 기계에 의해서 지금 예상한 게 원래 수도권 가까운 게 토요일 오후 3시경 이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올라오면서 지금 상층에 뭐가 있냐면 늘 부는 강한 제트 기류가 있거든요. 자, 이 바람을 만나게 되면 진공청소기로 빨려가듯이 확 빨려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태풍은 지금보다 더 빨라지면서 오후 3시경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던 게 뭐 낮 12시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뭐 정오 지나서 그때가 아주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 지금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더 빨라지게 되면 아침 출근 근데 다행히 토요일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괜찮은데요. 어찌됐건 오후 때에 황해도 상륙하던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상층 제트기류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른 오전부터는 아주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과 내일 그 12시까지가 어찌됐건 가장 그 피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태풍 영향 받는 시기를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제주도는 영향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 속도대로 간다면 시속 지금 한 30km 속도로 이 태풍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10시간이면 300km인데 예. 이게 가면서 좀 더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예. 자 전라남도 서쪽은 내일 그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수도권은 내일 한 12시 전후에서 그 가장 내일 낮 12시 전후해서 그 가까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지금 서해상 지나서 우리나라 그 황해도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아마 철저히 지금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배를 정박시켜 놨는데 이 정도의 위력이면 그 자체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예. 그런 이제 위력을 갖고 있는데 과거 프라필론, 곰파스, 볼라벤 사례를 보면 이번 태풍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휴가철 끝났지만 바닷가에 태풍이 지나가면 이 파도가 멋있거든요. 그러면 사진 찍으러 가까이 갔다가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럴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석을 앞둔 수확철이 와서 더욱 우려스러운데 농가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이거든요. 매달려 있을 텐데 이 정도의 강풍에 견딜 과일이 없죠. 그래서 큰 우려가 되는데요. 아마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뭘 이렇게 덮어놓는다거나 뭐 예. 아마 큰 대비를 했을 거로 보여지는데 농경지 침수, 그다음에 과일 떨어지는 거 이런 피해가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태풍이 오게 되면 여름보다도 이제 더 그 참담한 피해를 입는 게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해안가 고층 건물도 좀 걱정스러운데 강풍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창문틀 워낙 강한 바람이 불면 풍압에 의해서 이제 유리창 깨지는 문제들. 예. 그래서 이 불강력적인 유리창 깨지는 거는 뭐 이 태풍이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이제 창문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 틀에 약간이라도 틈새가 있으면 그 풍압을 새어나간 풍압을 예. 견디지 못해요. 예. 그래서 유리창에다 뭐 X제로 테이프 붙이는 건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 창문 틀에 조금이라도 있는 그 틀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그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일단 창틀을 좀 잘 살피셔야 네, 되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것만큼은 꼭 강조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자, 태풍으로 인한 피해, 태풍이 가져다 주는 거는 이제 많은 비, 우리 수자원을 공급이기 때문에 태풍을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현상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불강력적인 재산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인명 피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지나다가 무거운 간판이 떨어져서 또 그걸 맞아서 2차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2003년 태풍 매미 때 간판에 그 어떤 인명 피해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내일 마침 토요일이니까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가거도에 주민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대길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그쪽 지역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녁 7시를 넘어가면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강풍이 엄청 세졌습니다. 많이. 예. 어느 정도나 바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걱정스러운데요. 좀 묘사를 좀 해주실까요? 지금 주변에 집 주위에 이런 가로수나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로수 말고 이제 주위에 산이다 보니까 나무 곳들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예. 많이 바람이 강도가 많이 세졌습니다. 예. 비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비도 약간 세차게 오고 있습니다. 예. 외출할 때 지장을 받을 정도인가요? 그럼 뭐? 예, 외출할 정도 모상 쓰고 다니지는 못할 정도고 예. 뭐 기호 정도 입고 나가야지 밖에 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파도도 네. 그 정도면 파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파도도 아까 오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오후 넘어가면서 지금 한 방파제가 여기서는 집에서는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한 8m 정도로 방파제를 얼파할 수 있는 그 정도 파도가 지금 오네요. 그러면 지금 뭐 방파제를 넘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파도가 이제 얼파된다는 얘기죠. 예. 항구에 정박한 배 상황은 어떻습니까?
항구에는 여기는 3일 전부터 소형 선박들은 전부 육상으로 올려서 결박하고요. 예. 하고 여기에 이제 좀 큰 어선들은 목포로 4일날 전부 다 피항을 가고 항구에는 배가 한척 놓습니다. 지금 예. 현재는. 7시부터 이제 비바람이 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해진 피해는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 피해는 없고 이제 뭐 내일 새벽 정도 돼야지 여기에도 크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거도 주민 고대길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전반적인 기상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아랑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그래픽과 함께 전반적인 태풍 상황을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호 태풍 링링은요,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 서귀포 남서쪽 먼바다 33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대로 서해상을 따라 올라오면서 내일 늦은 오후에는 북한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도는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안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이어서 기상특보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제주 부근 해상 그리고 남해상, 서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요. 전남 지역과 경남 서쪽 지역 그리고 서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전국 곳곳에 태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50mm가량의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인천 등 경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간당 20에서 30mm가량의 장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먼저 오늘부터 제주 산간은 주말까지 최고 400mm 이상의 아주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200mm, 그리고 서쪽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은 최고 15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무려 초속 5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록적인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상에 파도까지 아주 거세게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10m에 이르는 아주 강한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알아보고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4주 만에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한국당은 초반부터 조 후보자 딸이 봉사활동으로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집중했습니다.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조 후보자는 딸의 봉사활동 사실은 분명하고 위조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여러 다른 형식의 표창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위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 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법무부 장관을 못하는 것 아니겠냐는 질의에 확인된다면 여러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표창장 발급 문제를 놓고 조 후보자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나눈 통화도 논란이 됐습니다.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처의 통화 말미에 제 처는 그 위임 받았다고 하는데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의 단국대 논문 취소는 교수의 문제로 딸과는 무관하며 딸의 단국대나 공주대 인턴과 관련해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자, 그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최영원 기자, 지금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저녁 식사를 위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된 상태입니다. 청문회는 저녁 8시 반쯤 다시 속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송부를 재요청하면서 6일로 그 시한을 못 박은 만큼 오늘 밤 12시까지 청문회를 마치기 위해 남은 3시간 반 동안 밀도 있는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9시간가량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조 후보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꼽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권력기관 중 국정원이나 군은 민주화 이후 많이 개혁됐지만 검찰 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관의 임명이 돼도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나름 혐의와 의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냐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답을 하면서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가족 관련 수사에도 가족들이 순순히 응하도록 강력히 권유하겠다고도 조 후보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양측이 일정하게 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 원래 증인이 총 11명이었는데 이 중에 1명만 출석했다고요. 네, 여야가 오늘 청문회에 모두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이 가운데 1명만 출석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나 입시 의혹,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들은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조 후보자 가족의 웅동학원 부실 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채택한 김영갑 웅동학원 이사가 유일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친과 친구 사이인 김 이사는 웅동학원은 동네 주민들이 객출해서 세워진 학교법인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자신 개인 재산처럼 기부하겠다는 말은 이론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오늘 인사청문회에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검증이 과도하다 혹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후보자 지명 4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 TV 중계에 시민들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지만 누구나 털면 뭔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또 조국 교수가 좀 흠이 있다면은 자식들 문제인데 가족들 문제인데 충분히 법무부 장관 해도 검찰 개혁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안 된다면은 조국이 대통령의 임명을 조금 미뤄서라도 수사가 끝난 후에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인척 문제까지 제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건 없는데요. 자기들이 사촌이나 이런 분들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의 특혜 논란에 책임지고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섞여 나옵니다. 불공정하다? 약간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사과한다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편 한국당 홈페이지엔 야당으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질책이 줄을 이었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고려대생이 동양대 표창장이 필요하겠냐는 발언에 대한 비난글이 이어지는 등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관심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오늘 검찰은 수사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번엔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오늘로 이틀째 소환이 됐는데요.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조사할 게 많다는 의미겠죠? 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했던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대표 이모 씨인데요. 최근 귀국을 했고 어제에 이어 연이틀 소환됐습니다.
코링크 피의를 둘러싼 자금 흐름이 복잡해 조사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링크 피의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을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T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의혹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권한을 활용해 투자업체가 관급공사를 따내는 등 부당 이득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링크 피의가 우회 상장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럼 사모펀드 의혹 외에 웅동학원 또 딸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오늘 누가 소환이 됐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웅동학원 현직 이사와 전직 감사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공사비 채무 소송과 무변론 대응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의전원 교수도 불렀고요. 스펙 품앗이 의혹이 불거졌던 딸의 논문지도 교수,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이 유출했다, 이런 주장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질의 도중에 검찰 포렌식 자료가 국회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발언이 나온 건데요. 대검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포렌식 자료는 유출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지시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TV토론회.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을 숨긴 거라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힌 가운데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청년 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정책 실현과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적 행보에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변종 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된 SK와 현대가 3세들이 5개월여 만에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그제 체포된 CJ그룹 회장의 아들 이선호 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재벌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진현 기자입니다. 1년여간 변종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SK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 최 씨가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구치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최 씨와 함께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현대가 3세 정모 씨도 석방됐습니다. 수령을 피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판에서 앞으로.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 씨와 현대가 3세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서 가족과 미래를 생각하라며 미래적인 훈계를 했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비교적 가볍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수십 개의 변종 대마를 항공 가방과 배낭에 숨겨들여오다 적발된 CJ 회장의 아들 이선호 씨는 예정대로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수사로 특혜 수사 논란이 일어 자진 출석에 긴급 체포된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사측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는데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염 씨의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이었던 염호석 씨의 시신이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건 2014년 5월. 염 씨는 노조 동료들에게 파업 승리를 기원한다며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염 씨의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파장을 우려해 염 씨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신속히 치르도록 유족을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삼성이 대가로 위로금 6억 원을 제안하자 염 씨의 아버지는 삼성과 경찰이 합작한 이른바 시신 탈취를 묵인한 뒤 시신도 없이 서둘러 가족장을 치렀습니다.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동료 노조원 재판에서는 삼성 측 돈을 10원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 아버지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아버지가 사회적 도덕적 비난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거금을 매개로 한 회사 측의 집요한 설득 속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위증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시신 탈취를 도운 뒤 삼성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전자 서비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대구 달성군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 학부모는 이미 지난 6월에 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달성군은 허술한 조사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원아의 입에 휴지를 집어넣고 낮잠을 자는 어린이의 머리를 발로 찹니다. 한 달 사이 100건이 넘었던 이런 학대가 처음 확인된 건 석 달 전인 지난 6월 초.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는 관리 책임이 있는 달성군청에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달성군청은 특정한 날 하루에 CCTV만 확인했고 피해 사실이 신고된 아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민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원 제기한 거는 그 아동에 대해서 보는 거지 저희가 그 외에 수고 다른 것까지 저희가 다 해가지고 보진 않았었거든요. 저희가 봤을 그 영상에는 없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 부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다시 제기했고 대구시가 이를 이첩받아 조사했는데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모든 걸 보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더 할 것도 사실 없었고. 피해 학부모들은 남일대하듯 하는 자치단체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단지 자기들은 학대는 원인이 아니니까 경찰에서 통보해주면 그냥 거기 맞춰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예요. 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응이 아동학대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다시 태풍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 육상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직접 영향권에 드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서연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곳은 굵은 빗줄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태풍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해상의 물결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모두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제13호 태풍 링링은 초속 45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서쪽 약 330km 부근 해상까지 근접했습니다. 당초 내일 새벽 3시쯤 서귀포 서쪽 약 150km 부근까지 근접해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속 38km로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접시간은 새벽 2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주 산간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 초속 50m 이상의 강풍과 100에서 200mm 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도 물결이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고 항공기 90여 편이 결항하고 지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주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든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네, 태풍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빠르게 북상 중인데요. 실시간으로 태풍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현재 위치 및 여러 가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위치부터 알아보죠. 태풍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은 현재 제주 남쪽 300여 킬로미터 해상까지 바싹 올라왔습니다. 1시간 전보다 살짝 약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중심 부근에선 시속 155킬로미터의 강풍이 불고 있고 강한 중형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부근으로 올라오면서 태풍은 북상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으로 빨라졌는데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태풍에 동반한 강풍 역시 더욱 거세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태풍은 오늘 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토요일인 내일 새벽 서해로 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 2시간 정도 빠른 내일 오후 3시쯤 북한 황해도 부근 옹진반도 근처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세력을 잃지 않고 북상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슈퍼컴 예측 모델을 보면요. 붉게 보이는 초속 30에서 40m의 강한 바람이 서해안을 따라서 점차 강하게 몰아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바람 얘기만 하는데 강수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 지역에 주로 100에서 200mm가량 집중이 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지금 서해 그리고 섬 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5m에 이르는 강풍이 앞으로 한두 시간 안에 몰아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시속으로 하면 200km 정도인데요. 역대 태풍들 가운데 매미, 뿌라비른, 루사, 차바에 이어서 5위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40에서 50m, 그리고 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최대 초속 35m의 강풍이 예상이 돼서 달리는 차도 넘어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을 만큼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고비가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네, 지금 이미 제주 전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 그리고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특보는 오늘 밤사이 순차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지방 그리고 충청지방까지 올라오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번 13호 태풍 링링과 함께요. 15호 태풍 파사이도 현재 일본 열도로 계속 향하고 있는데요. 도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월인데도 이렇게 태풍 발생이 매우 활발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역별 영상 상황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KBS 재난 CCTV를 통해서 태풍 북상을 앞두고 있는 지역별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과 가장 가까운 마라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태풍과 지금 거리가 300km 남짓으로 좁혀지면서 1시간 전보다 비바람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둡기는 하지만 카메라에 이렇게 빗줄기가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강풍도 매우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바로 제주 다른 지역. 제주 성산 일출봉의 모습입니다. 어두워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불빛 아래에 카메라가 흔들리고 네, 지금 제주는 앞으로 최대 고비에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태풍의 영향이 시작된 제주의 다른 지역들도 KBS의 재난 CCTV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다른 지역인데요. 제주시에 위치한 중앙여고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 강한 빗줄기가 내리지는 않지만 도로가 지금 빗물에 젖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차들이 천천히 전조등을 밝히고 서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오늘 밤 태풍의 최대 고비를 맞겠고요. 이미 태풍이 3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태풍 전면에 동반된 비구름이 이미 제주 지역으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그리고 제주 다음으로 태풍이 올라가게 될 전남 완도군, 완도항의 모습입니다. 역시 1시간 전보다 비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고요. 카메라 표면에 묻은 이 빗방울들이 보이고 이 지역은 지금 파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선들은 불빛이 보이는데 항구에 피항한 상황이고요.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목포시 북항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내일 오전 9시쯤에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시간이 3시간 정도 당겨졌습니다. 내일 오전 6시경에 바로 목포 부근으로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갈 전망이고요. 지금 항구에 정박한 배들이 보이고요. 일단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예보가 되면 항구에서는 어선을 단단히 결박하고 또 작은 배의 경우에는 무트로 올려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태풍은 사실 예고된 재난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만 하면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밤새 이어지는 KBS의 재난방송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를 지나 서해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돼 전남 지역도 오늘 밤 늦게 직접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특히 2012년 태풍 볼라벤과 경로가 비슷해 해상 양식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중계차가 나가 있는 진도 서망항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전봇된 배들이 조금씩 흔들리는데요. 바람이 세지면서 파도도 조금씩 일렁이고 있습니다. 전남 거문도와 초도를 비롯해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먼바다 등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링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완도의 전복양식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상 양식장 어민들은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국토 최선한단 신안 가거도인데요. 태풍 소식에 이미 주민 200여 명이 여객선 등으로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목포와 완도, 여수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태풍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경남 서부 지역, 지리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주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온 이곳 삼천포대교는 아직은 비바람 없이 고요하지만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긴장된 모습인데요.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삼천포항은 어선 천여 척이 피항했고 어민들도 양식장마다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태풍 대비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남 전역에서 어선 14,300여 척과 여객선 36척이 피항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경남 모든 여객 항로도 운항을 멈춥니다. 이번 태풍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경남의 초속 20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과 섬 지역은 초속 30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도 내리겠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모레까지 지리산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아직 지리산에서 하산하지 못한 등산객이나 야영객은 지리산 국립공원 대표 번호인 055-970-1000번이나 119로 전화해 대피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진주 남강댐은 오늘 저녁부터 남강 본류 방향으로 1초에 150톤을 방류 중입니다. 사천공항과 김해공항은 제주를 잇는 노선들이 결항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태풍 진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출발 전 결항 정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차주합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서부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 높은 파도를 동반한 링링은 특히 오키나와 인근 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거리를 덮었습니다. 철제 시설물도 힘없이 무너졌고 실내 체육관 지붕은 폭격을 맞은 듯 날아갔습니다. 予想以上の被害ですね。とりあえずもこの応急処置として雨漏りをしないように。 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일본 서남단 미야코 섬의 모습입니다. 전체의 80%가 넘는 2만여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와 상점들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공항에선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関東で見る台風の規模とは全然違くて、人生で初めて見た規模の台風でしたね。 일단 피난 권고는 해제된 가운데 주민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링링은 오늘 새벽부터 일본 서부 전역을 영향권에 뒀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를 경고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규슈 남부는 200mm, 규슈 북부와 시코쿠, 가고시마현 등에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토사 붕괴나 저지대 침수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대 초속 65m에 이르는 강풍에 일부 해안가엔 해일 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 재난당국은 남동 해상에서 발생한 또 다른 태풍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15호 태풍 파사이가 북서 방향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모레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위기관리센터로 이동해 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와 지자체가 마련한 대책을 잘 시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5박 6일간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이 태풍 링링에 대한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풍 링링의 진행 경로와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태풍의 그 경로를 보면 우리 한반도 전역이 이 강풍 피해권에 들 것 같고 특히 서해안 지역 또 도서 지역 수도권 지역까지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풍으로 인명피해 제로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 각 부처와 지자체가 마련한 대책을 잘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태풍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시설물과 선박, 타워 크레인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곰파스나 버라비라든지 또 볼라벤 이런 태풍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때 못지않은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안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태풍 대응 단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문예슬 기자, 태풍 위기 경보가 격상됐죠? 네, 제주 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효되면서 정부는 오후 들어 태풍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재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도 2단계로 올리고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현재 중대본 인력 34명이 긴장 속에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 태풍의 진행 경로와 규모에 따라 인력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모든 시도에 상황관리관을 보내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한 바람이 불 경우 교량을 통제하고 각종 낙하물 안전대책, 해안시설 대비책 등을 강화해달라고 자치단체에 주문했습니다.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빗물 저류조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건설 공사장 등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대비해서는 옥외 광고물과 무더위 그늘막 등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구조물도 점검했습니다. 경기도는 노후가옥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이 마을 회관 등에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강의 홍수통제소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합니다. 국내 다목적 댐 20곳에서 54억여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댐 저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올라오면서 육해공 교통수단이 모두 초비상 상태입니다. 바람에 큰 영향을 받는 하늘길에 이어 육상과 해상에서도 운행 중단을 검토하는 등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태풍 링링. 링링이 점차 북상하면서 하늘길부터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될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기 결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결항 여부는 수시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드시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안전을 위해 통행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일 경우 트레일러나 고속버스 등 바람에 약한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교량 구간의 경우 평균 풍속 초당 25m 이상이면 진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도로공사는 일반 차량이라 하더라도 바람의 강도에 따라 경찰과 통행 제한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속도로 통행 제한 정보는 기상방송과 교통정보 안내 표지판을 통해 수시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고속철도 역시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열차 운행 속도를 줄이거나 운행을 중지하게 됩니다. 코레일과 SR은 초속 30m 이상 바람이 불 경우 고속철도 속도를 시속 170km 이하로 제한하며 초속 45m 이상 바람이 불 경우 아예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바닷길도 선박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지역에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 지역 항포구의 여객선 출항이 상당수 통제됐고 내일은 전면 통제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가을에 오는 태풍은 더 큰 피해를 남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요. 역대 9월 태풍이 남긴 피해는 얼마나 컸는지, 또 가을 태풍이 왜 강력한 것인지 황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깎이고 무너져 내린 산등성이, 구겨져 버린 송전탑.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핥히고 간 한반도 모습입니다. 초속 60m 역대급 강풍에 130명의 사상자와 4조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07년 9월 북상한 태풍 나리는 제주와 전남에 물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에 하천은 넘치고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20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교통이 끊기면서 2만 명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이번 링링과 비슷한 경로로 올라왔던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는 수도권에 직격타였습니다. 최대 초속 52m 거센 바람에 도심 골프 연습장이 통째로 날아가고 300년 고모까지 뿌리채 뽑혔습니다. 날아든 기왓장에 맞은 80대 노인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9월 태풍이 유독 강력한 이유는 여름철 뜨거워진 해수면이 태풍의 몸집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동 속도도 빨라 위력은 더 셉니다. 세력이 약해지기 전에 이 상층 제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9월 태풍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22%는 9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가정에서 강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강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동차 주변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앞유리는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혀 깨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 5월 부산을 덮친 강풍에 공사 중인 초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이 깨져 떨어졌습니다. 당시 바람의 순간 최대 초속은 18m로 깨진 유리창 파편은 100m가 훨씬 넘는 거리에 인근 주차장과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13호 태풍 링링의 순간 최대 초속은 50m 정도로 이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진다면 날아간 파편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을 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집에서는 그 창틀 사이에 신문을 꼽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강풍이 올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낡은 아파트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아파트 외벽 일부가 강풍에 날아갈 수 있고 난간대처럼 녹슨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간대가 오래돼가지고 좀 지지대가 약해졌을 거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데 콘크리트가 이제 경화가 됐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약간만 충격을 줘도 파손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베란다 등 집안 주변에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놓는 게 가장 손쉬우면서도 중요한 사고 예방법입니다. 또한 건물의 출입문을 모두 닫고 가스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 육상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서영 기자, 네, 지금 제주 기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 앞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곳은 강한 빗줄기가 다시 굵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태풍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해상의 물결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도 모두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제13호 태풍 링링은 초속 45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서쪽 약 330km 부근 해상까지 근접했습니다. 당초 내일 새벽 3시쯤 서귀포 서쪽 약 150km 부근까지 근접해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속 38km로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접 시간은 새벽 2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주 산간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 초속 50m 이상의 강풍과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도 물결이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고 항공기 90여 편이 결항하고 지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주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든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를 지나 서해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돼 전남 지역도 오늘 밤 늦게 직접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특히 2012년 태풍 볼라벤과 경로가 비슷해서 해안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계차가 진도 서망항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전봇된 배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요. 바람이 세지면서 파도도 조금씩 일렁이고 있습니다. 전남 거문도와 초도를 비롯해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먼바다 등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링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완도의 전복 양식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상 양식장 어민들은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국도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인데요. 태풍 소식에 주민 200명이 이미 여객선 등으로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목포와 완도, 여수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태풍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경남 서부 지역, 또 지리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온 이곳 삼천포대교는 아직은 비바람 없이 고요하지만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긴장된 모습인데요.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삼천포항은 어선 천여 척이 피항했고 어민들은 양식장마다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태풍 대비에 분주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경남 전역에서 어선 14,300여 척과 여객선 36척이 피항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경남 모든 여객 항로도 운항을 멈춥니다. 이번 태풍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경남에 초속 20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과 섬 지역은 초속 30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도 내리겠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모레까지 지리산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아직 지리산에서 하산하지 못한 등산객이나 야영객은 지리산 국립공원 대표 번호인 055-970-1000번이나 119로 전화해 대피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진주 남강댐은 오늘 저녁부터 남강 본류 방향으로 1초에 150톤을 방류 중입니다. 사천공항과 김해공항은 제주를 잇는 노선들이 결항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태풍 진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출발 전 결항 정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은 이 시각 현재 일본 서부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억수 같은 비와 세찬 바람, 높은 파도를 동반한 링링은 특히 오키나와 인근 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거리를 덮었습니다. 철제 시설물도 힘없이 무너졌고 실내 체육관 지붕은 폭격을 맞은 듯 날아갔습니다. 予想以上の被害ですね。とりあえずもこの応急処置として雨漏りをしないように。 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일본 서남단 미야코 섬의 모습입니다. 전체의 80%가 넘는 2만여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와 상점들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冷蔵庫も使えないし。はい。冷蔵庫の中身が一番心配です。 공항에선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関東で見る台風の規模とは全然違くて、人生で初めて見た規模の台風でしたね。 일단 피난 권고는 해제된 가운데 주민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링링은 오늘 새벽부터 일본 서부 전역을 영향권에 뒀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를 경고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규슈 남부는 200mm, 규슈 북부와 시코쿠, 가고시마현 등에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토사 붕괴나 저지대 침수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대 초속 65m에 이르는 강풍에 일부 해안가엔 해일 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 재난당국은 남동 해상에서 발생한 또 다른 태풍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15호 태풍 파사이가 북서 방향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모레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그래픽과 함께 태풍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요,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3m의 강한 중경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인 상태인데요. 당초 예상보다 태풍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상태입니다. 태풍은 현재 제주 남서쪽 먼 바다를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내일 새벽에는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점차 서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는 북한 황해도에 상륙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오늘 밤에는 남부지방 또 내일은 중부지방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이 점차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특보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제주 부근 해상 그리고 서해 남부 해상과 또 남해상 그리고 전남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와 인접한 전남 지역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 태풍이 점차 서해상을 타고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점차 그 밖에 전국에도 태풍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이 된 가운데 지금 일부 인천과 경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또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간당 20-30mm가량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내륙 쪽으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 산간에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최고 400mm 이상의 엄청난 양의 비가 퍼붓듯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도에도 최고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차 내일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쪽보다 서쪽 지역 강수량이 더 많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은 최고 150mm가량, 강원 영동과 그 밖의 영남 지역은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요, 지난 많은 피해를 입고 가져왔던 볼라벤보다는 약한 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무려 50m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해상의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10m의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부터 전해드린 태풍 관련 KBS 뉴스 특보는 일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네, 태풍 관련 속보, 더불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 등은 잠시 후 특집 9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